안녕하세요, 헤이웬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 사무실에 잠깐 나와서요 이렇게 차를 보고 있는데, 이 차량이 2012년식인데 나방가스도 나오고 뒤에 배견도 나오고 엔진이 거의 하늘나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과연 첨가제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이 차량을 쭉 보게 됐고요. 일단 차 엔진 상태를 먼저 보게 되면, 냉간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일단 머플러에서 배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 날씨가 추워서 나오는 그런 하얀색 연기가 아닌, 정확히 얘기하면 배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하얀색 지금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디젤에서 나오는 연기는 아니고요. 뒤에서 맡아보면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오일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이시죠? 이게 엔진 오일이 같이 연소가 되면서 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영상을 보면 여기 똥구멍을 이렇게 찔러서 보면 굉장히 검은색 카본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출업체들이 봤을 때도 이제 엔진이 맛이 간 상황이고, 바이어들이 이 차량을 사러 왔을 때 이 차를 사느냐,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100만원이나 200만원 가까운 감가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수출업체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첨가제를 한번 넣어봐요. 넣어봐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데, 야,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첨가제를 넣어서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첨가제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배견이 나오는 정도랑 첨가제를 넣고 나서 배견이 나오는 정도를 체크를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실린더의 압축링과 오일링 사이에 그 부분을 얼마나 메워주는지를 한번 보려고 지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넣어보자! 많이 심각해? 엔진 상태 얼마나 심각해? 많이 심각해. 거의 보링 해야 될 정도지? 그러니까 이 정도 엔진 상태면 거의 보링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일단은 그 엔진 오일을 저희가 갈아볼 거예요. 교체를 하거나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엔진 오일을 갈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적정량의 엔진 오일을 주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제를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엔진 오일을 지금 보충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엔진 오일을 갈고 나서 엔진이 적정 온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첨가제를 넣고,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후에 과연 저 뒤에 배견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요, 디젤 차 시동 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적당량 올라왔어? 오케이. 조금만 더 넣고, 오일 먹지. 왜 그러면 뒤에 배견이 나온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오일이 같이 섞여서 쾌쾌해. 냄새가 뒤에 못 서 있을 정도로 쾌쾌하다. 야, 근데 이런 거 그 일반인들한테 가르쳐 주면 이게 또 불신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치? 그렇지. 어. 이건 정상적인 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바이어들도 나중에 알아. 이게 바로는 잡히는데 오래 가면은 다시 또 증상 나온다. 이거 이 차 같은 경우는 2013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에서 아주 요상한 소리가 납니다. 요상한 소리가 나고요, 왠지 헤드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첨가제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뒤에서 배견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넣어보지 뭐. 넣어보자. 심하네. 어? 그러니까 이게 악셀을 밟게 되면 왜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메탈 베어링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첨가제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엔진 뚜껑 상태도 그렇게 상당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차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뚜껑 상태를 보거든요. 일단 넣었고요.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한 10분 20분 후에 좀 상태를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넣어버릴까? 더 넣지 말자. 그쪽 그렇잖아. 야, 이게 하나에 15,000원이야. 야, 그렇다. 야, 그치. 실험하는 데 이거는 양이 가격이 너무.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예열 플러그도 나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키를 온 했을 때 돼지꼬리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원래 들어갔다 나가면서 엔진 이 안쪽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난다라는 건 예열이 다 됐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건데, 지금 예열 플러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시동 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연료도 잘 안 올라올 뿐더러 예열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연료가 안 올라오고요,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디젤 차량 시동을 거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첫째, 너무 날이 추워서 시동이 안 걸렸고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료 성분 자체에 파라핀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그럼 얘가 얼어. 그러니까 파라핀이 정확히 뭐냐면 양초의 성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디젤은 항상 연료 필터 쪽에 이제 수분을 항상 함유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얼어요. 그래서 연료 라인이나 연료 필터나 아니면 파라핀 성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예열 플러그 자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을 결국 못 걸었어요. 시동을 걸어야지 이게 뭐가 되는데 걸렸다. 안 걸렸다가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수출업체들은 첨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직접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돼요.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아요? 차에다가도 넣는데 차가 출력이 내가 이거 넣고 전후가 차가 막 뒤에서 막 미는 것 같이 나가 진짜로. 저 오래된 차 말고요? 그냥 일반 차도? 일반 차도 그래요? 넣으면은 차가 뒤에서 미는 것 같아. 2-3천 킬로에 한 번씩 넣는다? 만 킬로마다 엔진 오일 가세요? 저도 만 킬로마다. 저기니까.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넣으시는구나. 옛날에 막 펄펄 연기 나는 것도 저거 2개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처음에 연기가 나다가 딱 그쳐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거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오래 못 가잖아요. 뭐 한 달? 그 정도 갈까요? 그렇지. 이게 그 대신에 이걸 계속 넣으면은 실린더 벽에 이게 계속 이게 코팅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 까진 모르고 그냥 뭐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그럼 내 차에서 넣어야겠네. 아니 지금 유튜브 실험하려고. 진짜 거짓말같이. 네. 야 저게 차가 한번 넣어보면은 한번 넣어봐야겠다. 출할 때 우리 이거 많이 써먹지 않았나요? 그죠? 저기 하는 차들 많이 넣었지. 좀 엔진 어리버리한 것들. 그럼 바이어 크레임 없잖아요, 보통. 내가 처음에 이거 벤츠도 넣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벤츠에 넣는 데 괜찮다. 미얀마에서는 그러면 현지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오토바이도 넣어서 내가 오토바이 타잖아. 네. 오토바이 한번 넣었다. 오토바이 연기가 나다가 나중에 오토바이 이거 큰일 났다. 처음에. 근데 연기가 터나다가 네. 나중에 더 넣었는데 네. 딱 끝나니까 애들이 막 좋다고. 나중에 난 거야. 처음엔 연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도망간 거잖아. 왜 그러면 그 오토바이는 그 엔진 오일을 태우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그러니까 엔진이 약간 메롱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를 넣게 되면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달 정도 지나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 엔진이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누군가 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게 또 이 첨가제의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동차 정비 계통에 계신 분들한테 첨가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별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 음료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아니면 운동을 안 하고 건강식품이나 건강 음료를 많이 먹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억지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첨가제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살 때 엔진을 좀 잘 보는 게 생각보다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거쳐서 외관 상태를 복원을 해놓는다든가 엔진의 특정 부위를 뭐 수리가 아닌 뭐 첨가제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엔진 겉에 미세누유나 누유를 고압 세차기로 싸서 다 날려버린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 N만큼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차를 딱 보러 가면 조금 애매한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차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을 느끼지 못하죠. 하여튼간 오감 뭐죠? 또 하나? 까먹었다. 어쨌든 사감이네. 어쨌든 이 사감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확한 인스펙션이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첨가제 혹시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조금 약간 비싼 첨가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엔진이 좋은 차들은 별로 효과 없고요. 조금 오래돼서 엔진이 조금 에리베리한 녀석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고차 구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이긴 한데 결국은 양심에 맡기거나 아니면 상품화 거치기 전에 그런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는 제가 그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교통서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점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